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치료해야 되는 뇌동맥류인지 또는 추적 검사를 해도 되는 뇌동맥류인지를 구별하여서 추적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포항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닥터 S. 저는 사회를 맡은 S포항병원 유재승 진료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동맥류입니다. 건강TV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 꽈리란 무엇인지 또는 꼭 수술이 답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S포항병원 신경외과 진선탁 진료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포항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진선탁입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뇌혈관내 수술 인증이입니다. 우리가 꽈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뇌동맥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선 뇌동맥류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뇌동맥류는 뇌동맥의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고 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모양이 꽈리를 닮았다고 해서 꽈리라고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잘 찢어집니다. 뇌동맥류가 찢어지게 되면 심각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기만 해도 벌써 걱정이 되고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 그러면 뇌동맥류 파열의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은 명확하게는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전조 증상인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은 응급실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 발생 후에 내원하게 됩니다. 응급실에서 내원하게 되어 발견된 뇌동맥류는 치료를 열심히 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므로 미리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 그리고 파열된 이후에 뭔가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뇌동맥류 꽈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네, 뇌동맥류는 최근 기술이 발전하여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뇌혈관 CT, 그 다음에 MRA 등을 검사하시면 미리 발견할 수 있고요. 하지만 뇌동맥류의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술이 꼭 필요합니다. 네, 뇌동맥류 진단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뇌동맥류 꽈리가 발견되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뇌동맥류가 발견된 후 뇌동맥류의 위치, 모양, 크기 등을 정확히 진단하여 당장 치료해야 되는 뇌동맥류인지 또는 추적 검사를 해도 되는 뇌동맥류인지를 구별하여서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적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추적 관찰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추적 검사를 하는 뇌동맥류는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하면서 모양이 균일한 모양을 이루어야 되고요. 위치도 잘 파열되지 않는 혈관이 굵은 위치에 위치한 뇌동맥류는 주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가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잘 하면서 꼭 추적 검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치료를 해야 하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경외과 수술인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로 수술하는 코일 색전술이 있습니다. 우선 머리를 여는 개두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외과에서 전통적으로 머리를 열고 뇌 사이에 지주막과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뇌동맥류를 발견한 후 뇌동맥류를 직접 클립으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개두술 및 클립 결찰 수술이 되고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혈관 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쪽에 대퇴동맥을 통해서 혈관 안으로 기구를 삽입한 후에 이 혈관 기구가 뇌동맥류까지 접근하여서 뇌동맥류 안에 코일이라는 기구를 채워 넣어서 안에서 뇌동맥류를 막는
수술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두술, 혈관 시술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뇌동맥류의 크기, 모양,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S포항병원은 뇌동맥류 수술을 현재 3,000건 넘게 시행하였으며 매년 250건 정도의 뇌동맥류 수술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이 정도 한다는 말은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를 추적 관찰하는 환자들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수술을 시행하면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 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나 의료 보조 인력들 모두 전문적으로 뇌동맥류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뇌혈관 질환의 경우 이런 뇌혈관 전문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진선탁 진료과장님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S포항병원 TV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을까요? 네, 흔히 꽈리라고 불리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들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어떤 검사를 하러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병이 발견되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상 없이 파열이 되어서 뇌출혈로 응급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꼭 뇌혈관 검진을 시행해서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는 아직까지는 경과 관찰을 해도 되는지를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 방안 결정하시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혈관 CT 검사만으로도 뇌혈관 검진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외래에 내원하여 혈관 CT라도 검진을 시행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S포항병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S였습니다. 안녕. 안녕.